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국 방문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주절 시간에 한국 가서 임플란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만약 고국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시고 어떤 거를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은지 좀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또 미국에서 임플란트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식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임플란트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직도 본인 치아를 갖고 계시다.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37년생 어르신인데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딸이 치과 의사라서 임플란트를 해줬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임플란트를 해줬어요. 그런 자랑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딱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들 다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부 다 제2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다 하더라도 본인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가 좋으면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가 좋으신 분들은 건강하세요. 왜냐하면 식사를 너무나 맛있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이가 멀쩡하신 이 어르신의 건강은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느껴본 결과 식사 때마다 식사 꼬박꼬박 정량 다 드시고 어디 이동하실 때마다 잠을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 갖다가 되게 열심히 닦으십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치아. 예, 치아가 진짜 몸 아픈 데서 진짜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 저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잇몸 나빠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1년 전에 치과에 스케일링 하러 갔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치과 의사가 돈 벌라고 저한테 이렇게 좀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예,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솔직히 그때 뭐 갈비도 뜯어먹고 그랬으니까 임플란트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임플란트가 어떤 분들이 필요한지 오늘 또 거기서 설명하고 임플란트 종류는 어떻고 또 임플란트는 어떤 과정으로 임플란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겠죠. 예, 첫 번째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풍치가 생겨서 더 이상 일을 지탱 못할 때 이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충치는 하나도 없어요. 예, 충치는 전혀 지금도 없다고 이 치과 병원에서 아주 관리를 잘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잇몸뼈가 주저앉은 겁니다. 자, 흔히들 나이 들면서 일을 많이 쑤시게 되죠. 예, 일을 많이 쑤시는 거는 나이 들면서 저는 잇몸 사이가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잇몸이 내려가는 겁니다. 예, 내려가서 공간이 생기니까 잇몸 사이에 뭐가 끼니까 이로 많이 쑤시는 거죠. 예, 그리고 워터픽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저도 20대부터 워터픽을 부모님이 사용하라고 썼는데 그때는 필요한지 몰랐어요. 예, 워터픽을 써도 깨끗했어요. 잇몸 사이에 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워터픽을 꼭 하지 않으면 지금 되게 불편해요. 밥 먹고 나면 잇몸 사이에 많이 껴요. 끼면 낄수록 그게 뭐가 됩니까? 예, 잇몸에 치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예, 이러면서 잇몸이 자꾸 주저앉는데 특히 스케일링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치석이 쌓이면서 자꾸 잇몸뼈를 갖다가 더 망가뜨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에 이제 농증이 생겨갖고 치주염 같은 게 생긴다. 그럼 그때 잇몸뼈가 한꺼번에 확 주저앉으면서 그때부터 이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풍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흔들린다고 하죠. 예, 풍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풍치에 관련된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들이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풍치가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잘 안 닦아서 충치가 생겨서 이가 망가진 경우, 예, 이가 어느 정도 망가지면 이제 떼울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위에 씌울 수도 있는데 너무 망가져서 이를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혹은 이가 금이 가서 깨졌다. 이런 경우에 아예 이를 새로 교체할 때는 이 이를 뽑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사고 나서 이가 빠졌다든가, 예, 그래서 이 이를 얼른 예, 도로 이식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식이 불가능할 때 사고로 인해서 이가 없어졌을 경우 혹은 뭐 운동을 하다가 없어졌을 경우 예, 이럴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임플란트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1965년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외국, 뭐 미국 같은 데서는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실용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80년대만 하더라도
연세가 드시면 그냥 틀니를 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냥 틀니가 당연하다 이거 말고는 별로 없고 또 하나의 방법은 브릿지라는 게 있었죠. 예, 이와 이 사이에 이제 철사를 껴갖고 그 사이에 이를 끼는 방식. 틀니보다는 좀 편하죠. 꼈다 뺐다 안 하니까. 예,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가 다 없어지면 틀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임플란트로 다 대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한국의 역사는 좀 더 짧습니다. 예, 한국은 1994년도에 김수홍 박사님이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개발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28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역사가 좀 짧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위아래 턱뼈에다가 티타늄으로 제작한 나사를 심어서 이걸 뿌리 삼아서 이 빠진 치아를 갖다가 대처하는 보철물을 만든 방법을 갖다가 임플란트라고 하고, 이 뭐 현대 이제 의술 중에서 장기 이식술, 요거 뭐 장기는 아니지만 어떤 거를 대처하는 이식술 중에서는 임플란트가 그래도 가장 성공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 심장이라든가 뭐 인공 심장 펌프 뭐 이런 같은 걸 몸에다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거보다 지금 임플란트가 발전도 빨리 되고 또 그만큼 임플란트가 성공률 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 우선 진짜 치아와 구분이 힘들다는 겁니다. 예, 임플란트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게 진짜 임플란트인지 본인 치아인지 이걸 남들이 보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치아가 빠지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치아가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치아가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이 양옆의 간격이 이렇게 채우려고 서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 이런 거를 변형시켜서 얼굴의 모양 변형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고, 또 이가 빠진 자리에 음식물이 끼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브릿지라고 하는 거 있죠. 이와 이 사이에 끼는 거는 기존의 멀쩡한 치아도 깎아내야 됐거든요. 예, 이 치아를 갖다 손상시키지 않고도 이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치아가 빠지고 나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밑에 턱뼈가 같이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치아가 없으면 몸이 더 이상 이 치아를 지탱할 뼈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뼈가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는다고 하지만 그 잇몸 아래에 턱뼈라도 있으니까 그 잇몸으로 드실 수 있는 건데, 이 턱뼈가 더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이 인공치아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이 턱뼈가 더 주저앉는 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이를 갖다 먼저 뽑으셨다 그러면 1년 안에는 임플란트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틀니를 계속 하시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임플란트 누구나 다 하면 좋은데 임플란트의 단점이 뭘까요? 제일 큰 문제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싼 가격입니다. 뭐 미국에서 최소 3천에서 5천 정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한 100만 원에서부터 140만 원 정도가 제가 알아본 요즘의 적정 가격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35만 원짜리 임플란트라고 광고를 합니다. 예, 임플란트와 크라운의 차이를 모르는 건데, 임플란트는 이 안에다 심을 박는 거, 이 티타늄 심을 갖다 박는 거를 갖다가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만 35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거기다가 뼈를 심는데 뭐 1, 20만 원, 또 위에 보철만 하는데 뭐 얼마, 결국은 100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싸게 해봤자 7, 8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 임플란트, 좋은 재료를 쓰는 경우에는 한국도 한 100만 원에서부터 140만 원 정도 보시면 모든 치료를 다 했을 때 이 가능성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적정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 하나에 795불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그냥 임플란트 보철물, 감은 이것저것 붙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3,000불 정도에서 5,000불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냥 의뢰를 했을 때는 뭐 2,000불입니다. 예, 2,500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중에 붙이는 게 꽤 많아요.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스케일링도 같이 해드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걸 하고 와서 뭐 더 하셔야 돼요. 예, 요거 몇백 불 추가, 뭐 해야 돼요. 몇백 불 추가. 그래서 사실상 광고가 2,000불 뭐 이렇게 광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3,000불, 4,000불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00불 아래 뭐 895불 이렇게 광고가 나온 경우는 진짜 임플란트 한 것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대 광고보다는 제가 리서치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 정도 광고 금액보다는 이 정도 금액이 실질적인 금액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깁니다. 최소 3개월 혹은 6개월. 물론 한국에는 당일 임플란트라는 것도 있지만 당일 임플란트가 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예요. 예, 아까 임플란트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예, 잇몸뼈가 튼튼한데 갑자기 뭐 사고나 운동으로 해서 이가 빠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잇몸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당일 임플란트도 가능합니다. 또 한국은 이 위에 씌우는 이제 크라운, 좀 이따 크라운과 이제 보철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크라운도 중소치과 정도 되면 치기공을 하는 곳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빼고 보편적으로 우리 어르신분들 풍치 때문에 이 이가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소 심을 받고 그 심이 뼈와 접목할 때까지 아랫니 같은 경우는 3개월, 그다음에 윗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도 재료를 갖다 좋은 걸 사용하면 한 4, 5주 만에 이렇게 식립이 되는 이런 이제 티타늄 보험 같은 것도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부터 6개월 혹은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 정도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 크라운을 씌우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가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다 하더라도 본인 이만큼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는 어느 정도 스프링이 달려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완충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갖다 흡수해주죠. 자동차 바퀴에 스프링 달려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하면 이 완충 작용 없이 티타늄 갖다가 바로 턱뼈에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이를 갖다가 꽂고 나서 완충 작용이 없습니다. 물론 완충 작용이 있는 이런 임플란트도 있다고 광고를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턱뼈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약해서 무리하게 뭐를 갖다가 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만든 이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딱딱한 거 막 씹어 드시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본인 이보다 더 아껴 주셔야지 10년, 20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임플란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임플란트의 내구성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보통 임플란트 하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실질적인 사례도 들어보면 관리만 잘하시면 20년 거뜬하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자연치보다 크기가 작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어금니는 뿌리가 2개 혹은 3개 이렇게 있는데 이 임플란트는 뿌리를 하나만 박는 거기 때문에 이 3개가 있는 어금니만큼 크게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보단 좀 작게 만드는 경량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더 이상 충치 안 생기겠죠. 물론 임플란트는 충치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도 똑같이 잇몸에 치석이 쌓여서 또 잇몸이 주저앉아갖고 그 타이타늄 봉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또다시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똑같이 잇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치아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가 튼튼하려면 잇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뒤에 부분에서 잇몸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에도 브랜드가 있어요. 명품이 있어요. 명품이 있는데 외국산으로 유명한 브랜드는 이 4가지입니다. 스트라만, 그다음에 노벨 바이오케어, 그다음에 SIC 임플란트, 그다음에 에스트라, 이 4가지 회사가 있고 요즘에는 한국도 임플란트를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에 덴티움, 그다음에 디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특히 오스템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이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외국산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임플란트 나사를 조이는 이 뭐 툴이라든가 그다음에 임플란트 구멍을 뚫는 이런 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임플란트와 같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해왔는데 미국에서 풀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조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사 머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에 뭐 많이 이제 쓰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외국산 많이 쓰시는데 뭐 SIC 임플란트. 자, 근데 이 임플란트 회사에서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SIC 같은 경우도 4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1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하면 한 돈 10만 원씩 차이가 나요. SIC 임플란트 중에서도 최고 좋은 거는 이 이에다가 집어넣고 이와 뼈가 결합하는 게 빨리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SIC 임플란트 중에서 최고 좋은 것들은 한 4주에서 6주 사이면 임플란트가 다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품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재료들도 거의 다 타이타늄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티타늄이죠. 타이타늄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티타늄 재료가 인체 뼈와 가장 잘 붙는 재료라고 합니다. 인체랑 또 가장 문제가 없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극소수는
티타늄과 신체가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특수한 체질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금이 뭐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티타늄도 거의 다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외에 만약 그러신 분들은 다른 재료를 쓰셔야 돼요. 여기도 뭐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뭐 이런 봉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거의 안 쓰고 티타늄을 거의 99% 사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임플란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술을 하냐? 우선 이제 이 문제가 있는 이를 갖다 뽑겠죠. 이 이를 뽑은 다음에 턱뼈에 구멍을 뚫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잇몸을 다 절개해서 턱뼈가 보이게 한 다음에 구멍을 뚫는 이런 과정이 있고 혹은 이제 한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이를 갖다가 다 뭐 3D 스캐닝을 한 다음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서 미리 구멍을 뚫을 자리를 갖다가 다 자리를 정해 놓은 다음에 이 보형물 대고 거기에 맞춰서 뚫는 이런 방식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리플 많이 달아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치과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현장 리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이제 동네 치과를 간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 임플란트 했던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보여달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다 11자 모양으로 일자로 똑바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잘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꼽을 때 잠깐 이제 드릴로 구멍 뚫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에다가 드릴로 구멍 뚫는 건데 이걸 갖다가 삐딱하게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것도 심도 삐딱하게 꼽혀요. 이왕 뚫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삐딱하면 삐딱한데 맞춰서 이 위에다가 씌워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핸디맨들이 이 파워 드라이버 갖고 벽에다 나사를 꼽아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핸디맨들은 90도 각도로 쫙 꼽아요. 근데 못하는 핸디맨들은 옆으로 꼽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것도 구멍도 한 번에 확 뚫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조그만 것부터 해갖고 천천히 넓혀가야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넓혀간 다음에 거기에 나사에 맞는 사이즈가 되면 그때 이제 나사에 집어넣고 레쳇 있죠? 거의 자동차 그거랑 비슷해요. 레쳇 조이는 거, 끼륵끼륵 조이는 거 이거 갖고 꽉꽉 조이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 잇몸 위에다 바로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잇몸을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면 피가 덜 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좋다고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기계가 없을 때는 잇몸을 열고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계가 좋고 나쁘고에 좀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실력도 실력. 물론 제대로 꼼꼼하게 뚫는 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 기계가 좋은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잇몸을 갖다 떼지 않고도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수술 시간은 보통 뭐 15분에서부터 뭐 1시간 반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대충 하는 의사들은 뭐 없죠. 본인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뼈가 많이 주저앉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턱뼈가 많이 주저앉은 경우 우선 이제 치아 관리를 안 하고 치석이 많이 쌓여서 자꾸 치석이 밀고 내려가면서 턱뼈가 이제 부서지고 나중에 치주염까지 생겨갖고 여기서 고름이 생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뼈가 많이 주저앉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뼈는 본인의 이를 갖다 구멍 뚫으면서 나온 그 뼈를 사용할 때도 있고 근데 본인의 진짜 다른 부분의 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소와 돼지 동물 등에서 나온 뼈를 갖다가 다시 정제해서 이 뼈를 갖다가 심는다고 합니다. 이 뼈 재료 이 재료들도 좋은 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가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뼈에 이식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임플란트 나사를 꼽아 놓으면 이 임플란트 나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IG라는 회사에서도 4개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닥터분들이 보실 때도 이 나사를 꼽자마자 피를 쭉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표면 처리를 다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표면이 뼈와 잘 붙게 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임플란트 그 봉의 가격이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 뼈와 이 임플란트 봉이 얼른 잘 붙게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임플란트 이 봉을 꼽는 거, 이 티타늄 봉을 꼽는 과정, 티타늄 나사를 꼽는 과정을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 위에다가 보철물을 끼우는 거를 갖다가 이게 총 임플란트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 뼈와 이 안에 나사가
굳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아랫니는 3개월, 윗니는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개월 한국에 계시면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조금 더 주시면 더 빨리 붙는 이런 나사도 있습니다. 예, 좋은 거 쓰시면요, 예, 한 4주에서 6주 사이에도 이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을 2번 가셔도 되고 혹은 한 번 한국에서 몇 달 동안 체류하시면서 다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는 에스트라 임플란트, 그다음에 스트라우만, 노벨 바이오케어, 그다음에 SIC 임플란트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다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황양행에서 유통을 하고 스트라우만 덴탈 코리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노벨 바이오케어는 유통사가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SIC 임플란트가 스위스 본사에서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스위스와 독일, 한국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SIC 임플란트가 좀 평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서 오스템이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좀 아시면 좀 들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임플란트를 쓰시는지 좀 얘기를 들으면 과연 이게 돈을 더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 가늠은 좀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뭐뭐 씁니다. 예,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비싼 겁니다. 예, 그러면 비싼 건가 보다. 예, 이런 거보다 진짜 유명한 회사는 뭐가 있나? 그 위에 씌우는 크라운은 유명한 회사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각자 만드는 거예요. 예, 이제 병원에서 만들고 치기공한 데서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브랜드가 없어요. 임플란트는 이 안에 있는 이 티타늄 나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말하는 건데 이 브랜드가 좋으면 이 잇몸과 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튼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4대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트라 임플란트, 스트라우만, 노벨 바이오케어, 그다음에 SIC 인벤트 에이지라는 회사입니다. SIC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라운 위에다 씌우는 거, 임플란트라고 위에다 씌우는 건데. 이걸 또 정해야 돼요. 이거는 뭐 브랜드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각자 본인 이에 맞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브랜드 네임이 없어요. 예, 이건 치기공 하시는 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가 최고입니다. 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PFM이라는 게 있어요. 예, 포르셀린 퓨즈드 메탈 크라운인데 여기 사진에 있는 거 있죠. 예, 밑에 있는 사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안에는 쇠고 바깥에는 이제 사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세라믹인데 안에는 쇠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기도 한데 이 바깥에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 좋다라는 이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PFM이라는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세라믹이라는 것도 많이 썼습니다. 예, 예전에는 세라믹을 많이 썼어요. 저도 금리가 하나 있는데요. 예, 금리를 할 때 당시에 아는 누나는 세라믹을 했다고 해서 제가 세라믹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라믹 금방 깨지니까 하지 마 이렇게 그때 이찬용 치과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금리하기 잘한 것 같아요. 예, 지금도 25년 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찬용 그 닥터 그분께는 진짜 감사드려요. 그분 진짜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세라믹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진짜 고맙다고 생각한 게 나중에 그 세라믹 하신 누님은 세라믹이 깨졌어요. 예. 그 세라믹을 잘 껴줘요. 네. 그래서 이제 뭐니 해도 금리가 최고라고 하는데 금리가 보기가 흉하죠. 특히 앞니 같은데 금리하는 거 진짜 보기 흉해요. 저는 이제 안에 송곳니가 나갔기 때문에 금리를 했는데 어금니 같은데도 금리해도 괜찮죠. 네. 근데 요즘에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르코니아라는 겁니다. 야, 지르코니아라는 게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인공 재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종류인데 이 세라믹보다 더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라믹보다는 지르코니아를 더 선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르코니아를 갖다 많이 권장해 주는데 금리를 하면 금리는 깨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금리보다 지르코니아가 더 단단해요. 근데 단단한 건 깨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폭풍과 몰아칩니다. 예. 큰 나무는 바람에 부러져요. 그런데 이 갈 때는 그냥 눕혀지긴 하지만 부러지진 않아요. 끊어지진 않아요. 똑같아요. 금은 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금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센 걸 물어도 금이 조금 찌그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깨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르코니아는 어떤 일정 압력 이상을 받으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건 세라믹도 마찬가지죠. 세라믹을 갖다가 보충해서 나온 게 지르코니아예요. 세라믹보다 더 단단하다. 그래서 나온 게 지르코니아니까 여러분은 이 크라운 하는 거, 이 보철물, 이 씌우는 거 말하는 겁니다. 예, 크라운은 이제 왕관이죠. 모자, 모자 씌우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 씌운 거, 이 나사 위에다 씌우는 거는
여러분은 거의 초이스가 금리로 하냐 지르코니아로 하냐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닥터랑 상의를 하세요. 예, 앞니를 굳이 금리로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금리도 좋지 않을까. 물론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엑스트라로 돈이 들어가는데 뭐 한국까지 가서 하시는 한국에 그 엑스트라가 뭐 대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좀 편하시면 연세가 있으시고 뭐 미용 같은 거 여성분들 뭐 젊었을 때 어떻게 금리예요 창피하게 이런 거 아닌 이상 뭐 금리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상의 받아봐서 금리 괜찮습니다. 그럼 금리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르코니아도 뭐 제대로 쓰면 안 깨지는 분이 거의예요. 진짜 지르코니아가 깨진 분들은 와 이 튼튼하다 막 씹어 뭐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금리를 씌웠던 지르코니아 씌웠던 이제 임플란트 하시고 하면 제일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엿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엿이 오히려 이빨 빠지는데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끈적끈적 달라붙으니까 위에 잡아당기니까 붙인 게 쏙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누르기만 하잖아요. 누르기만 하니까 빠지지 않죠. 근데 엿은 붙었다가 잡아당기는 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엿 먹이는 꼴 됩니다. 진짜 엿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자, 임플란트하고 크라운을 갖다 다시 한번 좀 구분해 드리면 요 그림이 있죠 밑에 인공 치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결 나사가 있고 지대주가 있는데 인공 치근에서부터 이제 지대주 있는데 이걸 갖다 임플란트 이걸 식립하는 걸 임플란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라운은 그 위에다가 이 나사가 다 고정되고 난 다음에 밑에 잇몸 보이고 이 노란색으로는 이제 잇몸뼈가 보이죠. 바깥에 빨간색은 잇몸입니다. 잇몸뼈와 이 인공 치근이 완벽하게 달라붙은 다음에 크라운을 씌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바풀 같은 거 끼지 말라고 임시로 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인공 치근을 하고 3개월에서부터 6개월 사이 이 정도에서 완벽하게 다 붙고 난 다음에 씌우는 게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크라운 위에 씌우는 게 재료가 좋다고 비싼 게 아니라 아래 꼽는 거 재료에 따라서 거기에 명품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거기에 명품이 있고 어떤 브랜드 사용한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도 3군데를 가봤거든요. 세 군데에서 다 얘기하는 게 저희는 최고급을 써요. 근데 무슨 브랜드 쓰는지 얘기 안 해줘요. 물어보세요. 이제 무슨 브랜드 쓰세요? 여기는 어떤 제품 쓰세요? 거기서 어떤 이제 메디급 제품을 쓰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돼요. SIC 같은 경우는 뭐 4개 등급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것부터 제일 싼 거 나오니까 어떤 거 쓰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갖다 왜 거창하게 얘기냐? 한국에서 임플란트 하시라고 얘기 드리죠. 미국에는 치과 선생님들한테 저 오늘 요거도 먹을 각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치과 관련되신 분들 혹은 자녀분들이 치과 의사신 분들 분명히 리플 다실 거예요. 아닌 척하고 리플 다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캠피디가 몰라서 그래. 미국에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에 사는 거 장점, 단점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한국. 자, 한국은 우선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요즘에 환율이 거의 1,400원대예요. 1불당 1,400원.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한 3분의 1 가격인데 요즘에는 5분의 1 가격이에요. 5분의 1 가격. 너무 싸요. 진짜 한국에서 싼 것 같고 하잖아요. 그럼 5분의 1 가격이냐? 7분의 1 가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 에스티메이트 받는 게 12,000불부터 15,000불 사이거든요. 12,000에서 15,000 사이인데 한국에서 지금 웬만한 임플란트 제일 좋다는 거 140만 원 거의 탑급으로 아까 말한 SIC에서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한다고 지금 알아본 가격도 140만 원이에요. 거기다 금리라면 조금 더 추가가 되겠는데 140만 원이면 1,000불이에요. 3개를 해봤자 3,000불이에요. 미국에서 15,000불까지 나올 수 있는 게 3,000불이에요. 5분의 1 가격이에요. 제가 한국 가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처럼 달러가 강세일 때는 지금 한국 가서 하셔야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가 3개니까 이러지. 어르신분들 8개, 10개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8개, 10개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진짜 벤츠 한 대 값 들어가요. 10개 하시면 얼마예요? 미국에서 5,000불씩 10개면 5만 불이에요. 보험 없으시면 이거 감당 안 돼요. 20개까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개까지 하신 분들 많이 없고 뭐 의사들 얘기로는 이가 다 빠졌다. 그러면 뭐 최대 한 18개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0개, 뭐 18개. 그러면 뭐 8만 불, 9만 불. 뭐 이런 가격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1, 2만 불에 된다. 그럼 왜 한국 가서 하네요? 미국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한국 가서 하는 게 낫죠. 비행기도 그냥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서 편하게 최고급 호텔에 계시면서 해도 돈이 남아들어요. 특히 요즘에 환율 때문에 한국에 사는 게 최고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가 지금 임플란트가 미국보다 늦어요. 네.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새로운 어떤 의술법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세미나를 합니다. 이거는 보호를 받아요. 특허 보호를. 예, 거기에 관련된 기계들도 특허 보호를 받고 그럽니다. 이걸 개발한 사람한테 다 로열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한국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개인 병원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잠정 은퇴를 하고 미국에 몇 년 사신 적이 있어요. 좀 의사하기 귀찮다. 근데 미국 오셔갖고 또 다시 몸이 근질근질하시니까 배워 가신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복강경 수술이었어요. 근데 그 복강경 수술이 당시에 LA 코리아타운에선 몇 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고를 보고 배우러 가신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의사들이 기술이 한국보다 빨라요. 왜? 먼저 접하니까. 그리고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물론 한국에 계신 닥터분들도 잘하시지만 영어가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의술이 나오면 그래요. 복강경 수술 요즘에 많이 활성화됐어요. 한국. 그리고 라식 수술 있죠. 예, 라식 수술도 제가 90년대 때 그 광고 홍보를 만들었거든요. 예, LA는 벌써 몇 분이 계셨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워 가신 분들이 한국에서 라식 수술할 때는 한국 라식 수술이 LA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라식 수술이 한국이 훨씬 더 싸요. 자, 똑같아요. 이 3D로 태아를 보는 거, 이 기계도 하나 사가셨어요. 우리 삼촌은. 그래서 그때 알은 거예요. 예, 이런 새로운 치료 기술이 나오면 이걸 갖다가 세미나 가서 배우고 수료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계 같은 거 살라 하더라도 다 여기에 로열티가 지불된 이런 기계들을 갖다가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는 한국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의 임플란트는 한 28년 정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해봤자 보통 한 15년, 20년 이래요. 예. 근데 미국이 또 마찬가지죠. 예. 임플란트가 오래됐다고 임플란트 40년, 50년 하신 분이 지금까지 치과하신 분들은 되게 드물어요. 솔직히. 예. 미국도 임플란트는 지금 젊은 닥터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 40대 닥터가 임플란트를 해봤자 20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네. 10몇 년. 그리고 한국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요. 뭐든지 많이 하다 보면 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있는 분들이 제대로만 찾으면 사실 경험이 되게 많은 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5년 하신 분이 미국에서 10년, 20년 임플란트 하신 분보다 경험이 더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너무 연세가 드시면 경험이 쌓일 수가 있지만 이건 손 기술도 한 몫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연세가 있는 분보다 이게 딱 절정치가 된 분, 예, 이런 분들이 제일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4, 50대, 40대 50대 이런 닥터 중에서 20년 경험이 있는 분이 더 낫죠. 예. 7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 40년 경험 있는 것보다 사실 저는 이게 낫다고 봐요. 예, 손 기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를 듣기 쉬워요. 예, 한국에서는 별점 같은 거 주고 네이버 찾아보면 이 평점 나오고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한국은 이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최첨단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형 병원 같은 데는 치기공 그것까지 같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크라운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하는 병원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기계들도 꽤 좋아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적으니까 또 어떤 분은 리플에 이렇게 적었어요. 예, 캠피디가 미국에서 후진대만 가보셨나 보네요. 이렇게 적었는데, 예, 후진대 가서도 5,000불 받을 거면 좋은데 가면 미국에서는 얼마 받겠습니까? 10,000불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미쳤어요? 10배나 돈 주고, 예, 이런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왜냐면 차가 자꾸 고잖아요. 아유, 후진차 사서 그래요. 그냥 롤스로이스 사시면 문제 없을 텐데 이런 거 의미 있나요? 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임플란트 갖다가 10개, 5개, 10개 하신 분들이 몇만 불 진짜 부담스러워요. 예, 남편, 아내 두 분 다 하시려면 진짜 10만 불 들어간다 부담스러운데 이거를 2만 불에 두 분이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죠. 왜 안 해요? 저는 미국에서 15,000불 얘기 나왔을 때도 할까 했었어요. 15,000불이 대수는 아니에요. 제 몸이 아픈데 15,000불이 대수입니까?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일을 다 하는데 10만 불이다. 와, 그럼 고민하겠죠. 예, 진짜 고민 들어가죠. 근데 그런 분들께 지금 희소식이란 얘기예요. 한국 갖고 한 1, 2만 불, 2, 3만 불에 하세요. 한 3만 불이면 두 분 한국 가서 여행도 하시고 한 6개월 동안 룰루랄라 좀 다니세요. 예. 혹은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고 가서 한 2, 3만 불에 이렇게 다 하면 좋은데 꼭 미국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좋은데 미국에서 좋은데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차가 고장 난다, 문제 난다. 그러면 2만 불짜리 차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지. 그거 갖다가 2만 불짜리 차가 고장 난다. 별로 안 좋다. 후지니까 롤스로이스 사야 된다. 30만 불짜리 사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리플도 좀 의미가 없어요. 후진대 갔으니까 한국보다 후졌네요. 예. 한국이
그냥 같은 값이면 훨씬 더 좋아요. 예, 기계가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닝이 없어요. 미국에서 좋은데 갈 이유가 없어요. 돈이 차이가 나는데 뭐 후진대 가서도 5천 불이면 뭐 좋은 데 가면 만 불, 2만 불입니까? 예,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값을 뽑을 수 있어요. 미국엔 기계값 못 뽑아요.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예, 우리 우행 시청자분들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 한국에 가서 편하게 얘기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 일을 갖다 고치고 났는데 미국 닥터한테 갔어요. 예, 미국 닥터한테 갔는데 여기가 땡기는 느낌이고요. 여기가 쑤시고요. 여기는 좀 이상해요. 이거 위에가 마비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쉽게 못 하시잖아요. 예, 한국 가시면 얘기 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서 하시면 진짜 친절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줘요. 예,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예약해야 되네. 오늘은 오지 마라. 언제 와라. 언제 시간 되니까 뭐 그때 비우네. 뭐 가면 또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 예. 한국은 예약 미리 해놓으면 가서 또 누구누구 손님 금방금방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임플란트 얘기하고 나서 이 리플 적은 걸 쭉 읽어봤어요. 예, 거의 다 만족하시는데 또 단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한국에서 치료하고 왔는데 안에 고름이 차서 미국에서 치료하려고 더 돈이 들었어요. 더 골아파요. 예,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 치과를 못 가서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한국까지 여행 경비가 제일 큰 문제겠죠. 비행표값 플러스 체류비. 이게 제일 큰 문제이고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방문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환율이 너무 차이 나요. 예, 30% 이상 차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3분의 1 값이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임플란트 할 바에 그냥 미국에서 하지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얘기가 달라졌어요. 비행표 값 다 하고 나서도 지금 돈이 훨씬 더 쌉니다. 특히 임플란트 5개, 10개씩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몇만 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과는 비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골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중간에 치과 방문이 힘들다는 거 이게 좀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에 하나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겼으면 한국은 소비자 보호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미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국에다 컴플레인하고 왔다 갔다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치과 그다음에 많은 추천을 받는 치과, 그다음에 좀 큰 치과 이런 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로 문제가 없을 때까지 한국에 체류를 해야 됩니다. 자, 임플란트를 뚫고 나면 좀 가장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턱선 밑으로 신경선이 가는데 얘가 뼈가 약해져 갖고 여기까지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건드려 갖고 여기 마비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거 꼽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오시면 안 돼요. 예, 한국 가서 하고 나서 적어도 며칠은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피가 멈추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올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니도 마찬가지고 윗니는 또 뭐냐면 여기 광대뼈 밑으로 비강이라고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코와 연결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적어도 며칠은 있어 보고 미국 오시는 거 이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미국 오셔도 남들보다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리를 가잖아요. 위에 크라운 안 씌운 상황에서 무리를 가면 이게 흔들리고 뼈가 안 붙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임플란트를 해놓고 나서 미국 오셔서 더더욱 식사하는 거 크라운 씌울 때까지는 아주 조심하시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임플란트 아주 좋습니다. 꼭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임플란트에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턱뼈가 얇은 경우 신경성 건드려갖고 턱을 마비시키면 사람의 입이 마비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광대 밑에까지 뚫어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금리를 했을 경우 금리가 보편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금리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금은 열 전도율이 아주 높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금리를 하고 나니까 조금 얼음물만 먹어도 되게 이가 시리다. 그다음에 뜨거운 것만 먹어도 너무 뜨겁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가 민감하신 분들은요, 금리를 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충격이 너무 세면 본인 이도 이렇게 충격을 주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세면 깨지는 사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깨지면 도로 맞춰 오면 됩니다. 자,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하러 가시는 분들 좀 준비하실 게 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치과를 다 우선 리서치를 하죠. 좋은 평을 받은 곳을 갖다 리서치를 하는데 치과 의사한테 꼭 미국에서 왔음을 알리고 그에 맞춰서 스케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케줄은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이 곪거나 이 구멍이 뚫렸거나 마비가 오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하실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 가자마자 피곤한데 바로 피곤한 날 이렇게 또 치료받는 것도 힘들죠. 예, 적어도 그 정도 앞뒤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미국에서 오시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의 또 리플을 봤는데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치과 원장님께서 더더욱이 신경을 써주시면서 미국에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간 치과 진료 기록, 그다음에 어떤 재료의 임플란트를 썼고 어떤 뼈 이식 재료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이제 의료 수첩을 갖다가 같이 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부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오스템 같은 회사 같은 경우 요즘에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예, 이게 미국에서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스템이 만약에 빠졌으면 도로 어스템을 끼면 되는 건데 어스템 맞추는 구멍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회사 있죠. 이 네 가지 회사 중에서 하나를 쓰시는 거, 미국에서 많이 쓰는 회사를 갖다 쓰시는 걸 갖다가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이런 거 갖고 국산 거 쓰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와서 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낭패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후에, 네, 본인이가 아니니까 이제 뭐 치아가 썩을 일은 없어요. 예, 치아 썩을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치아가 문제가 아니라 잇몸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속적인 스케일링하고 딥 스케일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워러픽하고 치실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치간 칫솔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치간 칫솔 2와 2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칫솔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안에다가 이제 삐죽삐죽 나온 거, 예, 그리고 전동 칫솔 쓰시는 거 이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워러픽하고 치실, 예, 워러픽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치실은 거의 안 써요. 예, 여행 갈 때만 좀 쓰고요. 예, 여행 갈 때도 휴대용 워러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워러픽도 하나 갖고 있어요. USB 충전하는 거. 예, 그리고 집에서 워러픽을 쓰고 있는데 이 워러픽을 제가 20대부터 썼어요. 예, 10대부터 썼어요. 예, 저희 어머님이 계속 사용해갖고 쓰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좋은지 몰랐어요. 왜? 젊었을 때는 잇몸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사이에 끼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아저씨들 왜 추잡하게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이쑤 시고 있어? 근데 제가 나이 드니까 이 사이에 껴요. 예, 그게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공부하기 전에는 이와 이 사이가 나이가 들으니까 벌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잇몸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생겨서 껴요. 이걸 빼는데 워러픽이 최고예요. 뭐 친구 중에서 치과의사도 있는데, 예, 그런 얘기 해요. 예. 워러픽하고 전동 칫솔만 샀으면 우리 치과 망해. 예,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예, 워러픽이 아주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예, 워러픽 쓰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워러픽으로 이 사이에 있는 찌꺼기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러픽으로 잇몸 마사지. 워러픽 보면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잇몸 마사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잇몸이 자꾸 자극을 받아야지 잇몸이 자꾸 살아나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하고 여행할 때도 워러픽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치실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치실도 좋아요. 근데 전 치실보다는 워러픽이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워러픽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나이 연세가 좀 있으셔갖고 좀 이가 시리신 분은 미지근한 물, 예, 이걸로 워러픽 하시면 아주 부담 없이 좋고요. 그다음에 가글 그로스 있죠, 예, 그걸 꼭 한 컵 집어넣어서 저는 사용합니다. 저는 그게 그냥 청결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뭐 기분도 좋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나중에 유튜브 보니까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또 그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워러픽 물에다가 그 가글 그로스 있죠, 예, 이런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갖고 사용하시면 안에 향기도 좋고 하고 나서 되게 개운합니다. 예, 그래서 워러픽 꼭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칫솔질은 하루에 3번 못해도 저는 워러픽은 집에 있으면 3번 해요. 밥 먹고 나면 워러픽 합니다. 자, 워러픽 사용하는 거 중요하고요. 전동 칫솔, 예, 이거 사용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전동 칫솔도 진짜 아주 큰 발명품이에요. 원래는 이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개발된 게 전동 칫솔입니다. 자, 전동 칫솔을 갖다가 처음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 닦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를 닦으시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이를 닦자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를 닦는 게 아니에요. 이와 이 사이를 닦자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이는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에는 뭐가 안 묻어요. 이에는 겉에 표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이 바깥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어디가 문제가 생길까요? 이와 이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나면서 그게 썩어가기 시작하면서 충치도 생기는 거고 치석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이 사이를 닦는 거예요. 전동 칫솔 갖고 막 이렇게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전동 칫솔은 이렇게 중간에 윙윙 표시를 주죠. 예, 이쪽 뭐 한 파트, 이쪽 한 파트, 이쪽 한 파트. 자, 위아래 대고 있으면 돼요. 위아래만 있으면 돼요. 예, 이와 이는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사이를 갖다 긁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 닦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와 이 사이를 긁어낸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칫솔질도 원래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죠. 예, 그다음에 앞에 같은 데는 좀 이게 좁으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안에 같은 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전동 칫솔이 3분이거든요. 예, 근데 6분 정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전동 칫솔 이 끝에가 돌아가는 로테이션 방식이 있고 음파 방식이 있는데 요즘에 대세는 음파 방식이에요. 윙하고 울리는 거. 필립스에서 나오는 거. 예, 윙하고 울리는 게 그 음파가 뭐냐면 여러분 스케일링 할 때 있죠. 그것도 음파예요. 드릴로 여기 치석되는 거 아니에요. 예. 끝에 있는 부분이 음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파가 움직이면서 이와 이 사이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를 음파로 다 움직여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칫솔은 이를 문지로 닦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솔로 우리가 박박 닦는 거, 구두 닦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솔로 박박 닦아서 문지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는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이와 이 사이의 찌꺼기를 빼주는 게 칫솔질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이 사이를 닦는 거예요. 이 사이를 닦다 보면 이 앞에는 그냥 다 닦여요. 자, 그래서 원래는 치과 의사들은 칫솔모가 이렇게 조그만 거, 예, 작은 치간 칫솔 모양, 뭐, 그러니까 직경이 한 2, 3mm 되는 뭐 이런 칫솔 갖고 이 사이만 닦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추천할 정도로 좀 이와 이 사이를 닦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하고 이 임플란트가 되기 전에 풍치가 되기 전에 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예,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가 좀 튼튼한 편이었어요. 저는 평생 걱정을 안 했죠. 예, 이가 뭐 튼튼한 편이어서 어렸을 때 뭐 이를 갖다 다 갈고 나서는 치과 갈 일이 없었어요. 예. 처음으로 치과 간 게 제가 92년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예. LA 폭동 92년도 폭동이 나고 4.29 폭동이 나고 제가 2월 달에 치과를 갔어요. 예. 그때 치과를 갔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셨어요. 예. 지금도 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올림픽하고 아드모 LA의 올림픽하고 아드모의 최동원 치과라고 있었어요. 예.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 야구 선수 롯데자이언트 야구 선수 최동원 씨가 있었잖아요. 그 최동원 치과 그분을 기억해요. 근데 그 치과 선생님이 참 농담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너무나 좋았는데 뭐 그다음에 뭐 이가 안 아프니까 뭐 갈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뵌 적이 없어요. 최동원 치과 선생님이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예, 그때 저 학생이고 돈도 없고 그런데 사랑니를 뽑아야 됐어요. 사랑니 하나. 그러니까 사랑니 뽑는데 되게 싸게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년 전이니까 잘 안 나긴 한데 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나도 유학생으로 미국 처음 와갖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나 돈 없으니까 아유 이것만 내.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갖다 치료하고 가서 돈을 내야 되는데 거슴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슴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동원 치과 그 원장님이 잔돈 있니? 없는데요. 이거 그냥 자, 이거 받아. 예, 그러면서 또 얼마를 더 주신 거예요. 한 20불인가 얼마가 잔돈이 모자랐고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가격보다 더 덜 내게 됐어요. 다음에 제가 실밥 보러 올 때 이걸 갖고 올게요. 그랬더니, 갖고 오긴 뭘 갖고 와. 그냥 요시노야 비프홀이나 사와. 알았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털털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너무 좋아요. 예, 본인도 유학생 때 너무 고생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안 받는다. 제가 그때 농담을 했거든요. 예, 저 폭동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났고 제가 언제 갔는지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좋은 닥터분도 계셨어요. 그분 뒤로 만날 일이 없었죠. 그때 또 그것도 배웠어요. 예, 막 진통제 막 적어주시길래 딱 읽어보니까 한참 읽어보니까 이거 타이레놀이라고 적으신 거예요? 타이레놀 맞아. 그럼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했더니 집에는 이거 이렇게 고용량 없을 거? 근데 그때 당시 뭐 예를 들어서 500ml면 500ml 예. 그래서 500ml면 뭐 100ml짜리 5사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 그냥 있으면 그냥 그거 보고 예, 이렇게 털털한 분이었어요. 예, 최동원 치과. 예. 그분 만나고 와서 이제 한동안 쭉 안 만나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도 두 분이 추천하신 분이 있어요. 이찬용 치과라고 했어요. 예, 벌먼하고, 올림픽, 예, 올림픽 조금 가기 전에 있는데, 치과가 있는데, 그 옆에 제 친구가 셀러폰 가게를 해갖고, 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언젠가 한 30살 초반이에요. 예. 왜 갔냐면 오징어를 좋아해요. 제가 오징어 좋아하는데 예. 모든 치과 의사들이 절대 금기시하는 거 있습니다. 예. 오징어 드지 마세요. 예. 저도 오징어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못 먹어요. 예. 안 먹어요. 오징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징어를 먹다가 이 송곳니 있죠. 송곳니 위에 뾰족한 데가 부러진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 이가 아프지? 막 그냥 나중에 부어요. 그래서 거기 이창용 치과를 갔더니 보시더니 여기 뭐 송곳니 끝에가 부러졌네. 이거 신경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갖고 신경 치료 골 아픈데 하면서 되게 털털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털털하세요. 그러면서 신경 치료한다고 몇 번을 갔어요. 신경 치료 다 하고
금리를 씌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데 금리 창피해요. 저 금리하기 싫어요. 세라믹으로 해주세요. 그때 그거 그렇게 말렸던 분이 그 이창용 치과 그분이에요. 근데 금리하기 잘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때 이후로 뭐 얼마 됐습니까? 예, 지금 뭐 한 20몇 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금리 멀쩡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 타운내가 보편적으로 좀 가격이 싸요. 예. 그리고 또 기술들이 좋아요. LA 같은 데는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다른 데 같은 데는 없어요. 이거 라스베가스도 한국 분들이 하시는 치과가 몇 군데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많이 없어요. 예, LA 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 또 사랑니를 뽑으러 이제 미국 치과를 간 적이 있어요. 예, 미국 치과를 갔는데 와 미국 치과는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예, 그때는 뭐 보험이 있었고 보험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랑니 하나에 뭐 800 얼마씩인가 이렇게 하고 결국은 사랑니 다 뽑았어요. 예, 최동원 치과에서 하나 뽑고 나머지 세 개를 다 뽑았어요. 사랑니.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랑니는 다 뽑아서 더 이상 돈 들 일이 없으니까 그 뒤로 제가 돈 든 거는 스케일링 한 거 말고는 치과에 돈 든 일이 없어요. 충치도 없었고 뭐 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2년 동안 못 간 동안 이게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잇몸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 제가 이렇게 이가 나빠지고 나서 제가 배운 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를 닦는 게 아닙니다. 이와 이 사이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 튼튼한 게 아닙니다. 이는 다 튼튼해요. 이는 썩지만 하면 다 튼튼해요. 이가 딱딱한데 튼튼하지 안 튼튼한 게 이가 어디 있어요. 이가 튼튼한 게 아니라 잇몸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칫솔질부터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고 하세요. 이를 닦는 데가 아니라 이와 이 사이를 닦는다. 워러픽은 이와 이 사이의 찌꺼기를 빼낸다. 전동 칫솔을 쓰는 이유는 이와 이 사이의 진동을 써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을 꺼낸다. 그리고 우리가 스케일링 받는 거는 그렇게 해도 쌓이는 치석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못하니까 전문적인 기계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된다. 딥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거는 잇몸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인 치석을 갖다가 빼내기 위해서 이 딥 스케일링을 받아야 된다. 이 딥 스케일링의 개념이 생기고 나서 이 풍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세 50, 60만 되시면 이 빠진 분들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 60 되시면 환갑잔치 하면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합주기 할아버님들 많이 계셨어요. 이가 다 빠지면 예전에 어떻게 되죠? 흡 하고 합주기 되면 확 늙어 보이죠. 입술이 얇아 보이면 되게 늙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입술 두텁게 하는 이런 수술도 하잖아요. 이가 빠지면 말리니까 입술이 얇아 보여요. 그러면 확 늙어 보입니다. 뺨도 쏙 들어가고. 그래서 뭐 미용적인 이런 문제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가 빠지면 또 얼굴 모양도 바뀔 수가 있어요. 늙어 보이면 안 좋잖아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오복에 하나 오늘은 치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치아, 건강한 치아, 그리고 관리 잘하는 치아로 건강한 이 삶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